저는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가로 하나에 줄쳐놔요. 어디 지역이에요? 도시개발사업지역. 항상 지적 확정 측량은 뭐하고 같이 붙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지역.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거 설명을 들어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서 한번 잡아봅시다. 자, 몇 필지예요? 네 필지죠. 기억을 좀 해봐요. 옛날에 6필지를 쓰니까 기억을 못해서 오늘은 4필지만 쓰는 거예요. 6-1, 7, 7-1. 요게 뭘까요? 요게 이제 지우개지만 불호조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싹 갈아엎어요.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자, 생각나요? 뭐 있었어요? 6-1, 7, 7-1. 만약 두 필지로 분할한다면 본번이 몇 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죠. 그래서 6번과 7번으로 부여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두 필지로 분할하면 6, 7이야. 그렇죠? 근데 세 필지로 분할한다면 종전 지번보다 본번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적죠. 그렇죠? 본번이 2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필지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적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주냐? 아까 사기단이라고 했죠. 무슨 식이 있었어요? 단지식이 있었죠. 그럼 봐봐요. 그래서 이제 7단지라고 쓰고 7-1, 7-2라고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저는 6번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6단지, 6-1, 6-2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식이다? 단지식. 근데 지적 공무원이 지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요. 그 지역을 뭐다 조사해 봤더니 이게 7번이 최종 본번이야. 최종 본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몇 번으로? 8번으로. 그러면 이제 에어전의 원칙은 자 봐봐요. 도시개발적, 지적확정 측량적은 종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제외될 때는 본번이 적을 때는 무슨 식으로? 단지식. 읽어봐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하고 다른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봐보죠. 여기에 12하고 10-1이 있어요. 그러면 요 지역만 도시개발을 시행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1번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개발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그럼 요 11번은 요 도시개발 안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자, 도시개발지역은 원칙,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안팎, 그 지번은 제외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본번이 적을 때 무슨 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봅시다. 원칙 줄잖아요. 뭘로? 본번으로. 자, 예조건으로 본번이 적을 때, 그러니까 적은 때 저 뒤에 줄 거나요. 적은 때 무슨 식으로 부여할 수 있고 단지식,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이 부번이에요. 본번 자리를 부번으로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까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사 준공 전 미리 지번 부여 시 준용된다. 사업계획도 근거. 준용하는 게 준용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지번 변경에서 지 동그라미, 행정구역에서 행 동그라미, 축척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읽어봐요. 지, 행, 축. 가로 안에 있죠. 그러면 지, 행, 축은 뭐랑 똑같이 부여한다. 요거랑 똑같은 방법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행이 뭐예요? 행정구역 개편. 축 뭐예요? 축척 변경. 이게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가 행하고 축이 나와서 행이 뭐예요? 행정구역 개편. 축은 뭐예요? 축척 변경. 요거는 뭐랑 똑같이 준용한다. 지금 배운 거랑 똑같은 방식에 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나중에. 오늘 첫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암기 코드가 이거예요. 읽어봐요. 지, 행, 축.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이게 무슨 지역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방식을 똑같이 뭔다?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을 뭐다?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자주 출제돼요. 읽어봐요. 지, 행, 축.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암기가 됐나 봐봐요. 자, 네, 정전지번적 뭘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적을 때 읽어봐요. 단지식. 읽어봐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자, 번번이 제외되는 거 뭐예요? 안팎. 그 집안은 제외되고 경계에 걸쳐 있는 집안도 제외. 이제 그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지행축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에는 뭡니까? 3번에 무슨 변경이 나오죠? 집안 변경. 여기 봐봐요. 몇 필지예요? 369번지. 자, 대구에 가면 무슨 산이 있어요? 팔공산에 있어요. 팔공산에 스님이 한 분 계셔. 유명한 스님이, 아마 유명한 분입니다. 거기 가서, 또 내려가면 안 돼요. 또 거기 선생님한테 가서 저 합격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합격과 불합격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마음에. 자, 그래서 제가 잘 안 풀려서, 여기 봐봐요. 제가 이제 대구의 스님한테 갔어요. 팔공산에 가서, 스님, 저 왜 안 풀립니까? 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 서울시 마포 대원동 369번입니다. 369는, 우리 369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369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369인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인상 쓰고 살아야 돼요?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맨날 인상 쓰고 살아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때 스님이 뭐예요? 369를 뭐다 가서 바꿔. 99로 바꿔. 무슨 변경이 일어났죠? 집안 변경이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봐봐요. 이제 주체로 갑니다. 여기 아까 주체 적어놨죠. 주체는 누구다? 국가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제가 이제 와서 지적소관청한테 집안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나요? 안 하겠죠. 그럼 봉투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집안 변경, 봉투가 뭐예요? 뇌물이잖아, 뇌물. 그래서 뇌물이 뭐예요?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됐네. 불법 언인급여라고 그래. 불법 언인급여. 그렇죠? 불법 언인급여. 무슨 말씀? 그럼 불법 언인급여는 어디에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만 적용이 있어요. 강행 규정에는 불법 언인적여가 적용이 없어. 명의신탁 약정에는 명의신탁도 불법 언인급여가 적용이 있다. 어때? X. 그래서 명금은 불법 언인급여는 어디에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만. 그건 그렇게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한테 맡겨놓으면 집안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지적소관청 위에 누구죠? 시도지사. 그럼 집안 변경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걸 찾아서 줄을 닦아놔요. 첫 줄 있네요.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요게 포인트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안 변경은 국토,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이제 감 잡아놔요. 무슨 변경이 더 낫죠? 집안 변경. 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집안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생긴다라는 거.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하면 집안은 안 틀려요. 나름대로.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자, 거기에서 자, 그러면 참고 표시로 요것만 하나 더 적어 놓고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결반. 자, 그러면 자, 요건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여기가 8이에요. 분할합니다. 여기는 뭐죠? 8-. 분할은 결반이 발생해야 안 해? 안 하죠. 발생이 안 되잖아요. 집안이 생성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아까 했던, 우리 이제 제대로 이야기했는지 봅시다. 여기가 7-7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고, 여기가 뭐예요? 10-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몇 필지예요? 4필지. 합병해봐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남아있는 번번 중 몇 번? 8번. 그럼 몇 번이 없어졌어요? 몇 번? 요 3개가 없어졌죠? 거기가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결번. 점 찍고 결번 대장으로 갑니다.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요. 무슨 버전장보다? 연구 버전장보다. 과거에 그래서 올해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결번.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고? 결번 대장. 결번이 생길 때 집안 대장. 이미 출제됐어요. 집안 대장이 아니에요. 결번이 발생하면 무슨 대장? 결번 대장이 기록해서 연구 버전이다. 10년 버전 장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다, 기타 공부다. 기타 공부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암기가 되면 이제 집안은 천하무적이 돼. 어떠한 문제를 나오더라도 문제가 다 보이는데 여튼 그만 요 테마사가 암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암기를 지금부터 하는 것보다도 서서히 익숙해져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일단 이해가 수반된 암기가 돼야 암기가 오래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오늘 단축키 하나 외운 거 하나 나왔네요. 읽어봐요. 뭐가 있어요? 지행축. 지행축입니다. 지가 뭐야? 집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읽어봐요. 지행축, 지번 변경, 행정구역 축척 변경은 뭘 준용한다? 지적, 학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만 딱 암기되면 지번은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기본서로 우리가 갈 거고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22페이지. 자, 22페이지 5번에 뭐가 나오죠? 지목. 지목은 별표 6개를 해놔요. 별표가 왜 6개라고 그랬어요? 6과목과 관련돼서. 지목은 우리가 과목이 6과목이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회 때는 무려 몇 문제가 출제됐느냐? 5문제가 출제돼서 중개사법에도 출제되고 학개론에도 출제되고 지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목은 이렇게 써놔요. 지목은 성별이라고 써놔요. 성별. 지목은 성별이 돼. 자, 그러면 우리 성별은 몇 개죠? 2개. 땅의 성별은 28개. 그렇죠. 28개. 자, 28개가 되죠. 자, 최초는 몇 개예요? 18개. 최초는 18개에서 현행 지목은 몇 개? 28개. 28개입니다. 자, 이제 출발해보죠.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어떻게 잡아가나 봐봐요. 자, 제목이라 무엇이라 하며 뭐라고 써놨어요? 제목에 무엇이라 하며 개념 잡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제목의 설정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질전 설정, 제목의 설정 원칙은 좀 이따 우리 기본서로 우리가 볼 거고. 자, 세 번째. 자, 제목은 어떻게 표기할 건가? 제목의 표기 방법과 관련돼서. 네 번째, 지번의 구분은 몇 개라고 그랬죠? 아까 28개. 그래서 28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크게 잡으면 이제 지목은 뭐다 4가지 목차를 설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뭘까요? 지목의 표기야. 지목의 표기. 그래서 여기 지목의 표기 방법. 가로 2번에 이거 특별히 관리하라고. 가로 2번은 별표 3개를 해놓고요. 따로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따로 관리.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지목이란 그러면 뭐예요? 자, 읽어봐요. 뭐예요? 용도. 그래서 첫 줄 뭐예요? 용도라는 거에 행간 변천하여 몇 번 출제됐습니다. 토지는 지금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야. 첫 줄에 나와 있죠.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용도 자리를 행간편 딱 전하라고. 그러면 용도를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름은 X야.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르면 X가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 용도 지목이야. 지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이 나오네요. 지목의 표기 방법과 관련돼서는 거기는 쓸 필요 없어요. 강의 노트는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강의 노트를 드린 거니까 저는 써볼게요. 자, 지목의 표기 방법 여기까지만 하나 써놔봐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봐요. 요거만 써놔봐요. 무슨 도장? 목도장. 목도장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제가 써놓을게요. 자, 써놓기 위해서 이해합니다. 줄만 치면 돼요. 자, 제가 쓰고 있을 테니까 쓰는 걸 외우고 계셔봐요. 자, 이제 의미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읽어봐요. 목도장 끊었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목도장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단축해요. 읽어봐요. 이거는 지목의 목자를 딴 거야. 자, 그러면 지적 공부가 8종류죠. 끝자리가 뭔가 봐봐요. 지적도, 읽어봐요. 임야도, 읽어봐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럼 지목은 어디에만 넣어놨나? 도하고 장자에만. 끝자리가. 그래서 읽어봐요. 목도장. 처음에 목도장 청강에 듣는 사람은 6개월 걸리면 안 돼요. 우리 3번 누님처럼 6개월 걸리면 안 돼요. 1월 달부터 듣는데 뭐예요? 제가 옥상에서 담배 피고 있었는데 교수님 저 오늘 기쁜 거 하나 이해했어요. 뭘 이해했느냐? 목도장. 이거 이해했대요. 자, 그럼 이거 봐요. 우리끼리 약속을 하나 하는 거야. 지목은 목자 땄어요. 지적 공부 중 끝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 그럼 잘 들어봐요. 공유지 연명부에도 지목이 등록된다. 어때? X.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목은 지적 공부 중에 끝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정식명, 그러면 우리 지목이 몇 개예요? 28개. 자, 그러면 제가 써볼게요. 공원이 있고, 공장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용지가 있고, 자,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학교 용지가 있어요. 학교 용지.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라는 게 있고요. 유지라는 게 있고, 유원지. 지금 지목은 몇 개예요? 지목은 몇 개? 28개죠. 28개 중에 몇 개를 썼어요? 8개. 그럼 봐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명칭. 그럼 공원으로 써주면 돼. 공장용지라고 써주면 돼. 그게 정식 명칭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지적도 임야도는 공통점은 도면이죠. 도면의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면 도면이 복잡하잖아. 그래서 약속하자는 거야. 약속. 읽어봐요. 약식 명칭. 뭐야? 고. 그러면 원칙은 무슨 문자? 두 문자. 두 문자가 첫 글자다는 거야. 머리 두 자. A 조건으로 뭐다? 자문자. 자문자는 뭐 두 번째 문자를 따자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만약 첫 글자를 공공으로 따면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공장용지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원은 뭘로 표시하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자, 주주하면 표시가 안 되잖아. 주유소는 주로 표시하고 주차장은 차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학교용지는 학으로 표시하고 하천은 천으로 표시해. 그러면 이게 혹시 인쇄가 되면 학교용지하고 하천의 구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쾌하게 하자는 이유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유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 유지는 유로 표시하고 유원지는 언으로 표시해. 만약에 도면에 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건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가 돼. 공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공언을 나타내. 차로 표시되어 있으면 주차장. 일단 이해가 하고요라고. 근데 강사들이 이것도 뭐다 자기도 모르면서 차문자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장차 천원이라고 외우라고 그런다고. 그럼 누가 해오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이해가 됐으면 읽어봐요. 암기. 속전속결로 암기가 돼야 돼. 이제 지웠어요. 읽어봐요. 장.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천원. 합쳐봐요. 장차 천원. 장은 뭐예요? 공장용지. 천원. 주차장. 천원. 하천. 언은. 유원지. 자, 25의 기출문제를 잘 들어봐요. 지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5번에 도면에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시한다. 어때? X. 뭘로 표시한다? 장.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속전속결로 뭐라고? 장, 차, 천, 언. 요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단축키 2개가 나왔어요. 세 번째가 나왔네. 두 번째가 나왔어요. 무슨 도장? 목도장. 우리끼리 소통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단축키가 나왔네. 뭐예요? 당, 차, 천, 언. 자, 아까 무슨 축? 지행축. 요런 것도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장자가 무슨 장자다? 공장용지. 차는 주차장. 차는 뭐예요? 하천, 언은 유원지. 그럼 줄만 쳐놔요 이제. 자, 토지대장과 임야도는 정식 명칭 줄 쳐놓고, 도면에는 부호 줄 쳐놓고, 원칙은 무슨 문자? 두 문자. A 조건은 무슨 문자? 차문자. 차문자는 읽어봐요. 거기 가로 안에 행간편으로 닦거나, 장, 차, 천, 언. 자, 지목의 표기 방법은 25일 때 출제돼서 봐봐요. 25일 때 작년에 출제가 안 돼서 내년에는 올해는 몇 회죠? 27회. 그래서 별표가 따로 별표 3개가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지목은 중요하지만 지목의 표기가 중요한 의미. 자, 근데 오타가 났어요. 자, 잡종지에서 뭘로 돼 있어요? 거기 밑에 도표에서 잡종지는 집으로 돼 있어요? 잡으로 돼 있어요? 잡인데 뭘로 돼 있어요? 집으로 돼 있죠. 맨 밑에 잡종지 21권 찾았어요? 네, 맨 마지막 칸에 잡종지는 뭘로 돼 있어요? 집으로 돼 있는 것을 받침 하나 더 나가고 잡으로. 그래서 잡. 못 찾았어요? 찾았죠. 그래서 28번에 가니까 끝에 잡종지에서 집으로 돼 있잖아. 집이 아니라 뭐다? 잡이야. 오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목의 구분에서 지목의 구분은 여기에서 지목의 구분은 몇 개예요? 28개. 그럼 1번 읽어봐요. 전, 그 다음에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강천지, 염전, 대는 별표 3개 나요. 따로 관리하셔야 돼.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쭉 한번 읽어봐요. 쭉 읽어봤어요. 근데 28번에 뭐가 있어? 잡종지 줄잖아요. 잡종지는 잘 해놔야 돼. 맨 끝에 잡종지. 자, 근데 밑에 22페이지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 좀 뭔가 정리하려고 강의 노트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 밑에다 크게 써요. 밑에다. 뭐, 나중에 쓸 거니까, 거기 맨 22페이지 페이지 밑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대라는 걸 좀 설명을 줘야 돼. 우리, 된지 지목이 자신 없는 것은 요 건축물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자신이 없어. 이 건축물만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건축물이 나오면. 그래서 거기 밑에다 깔끔하게 써요. 오늘 강의 노트 감사합니다. 못 쓴 사람은 오늘 다시 쓰고 가야 돼요. 깔끔하게 써요. 저는 두 번째 볼 때 짜증 난다니까. 자, 뭐가 있어요? 건축물. 건축물은 일단 써요. 써. 자, 1단계. 자, 이렇게 써놔요. 일단 써놓고 부연 설명을 다 할게요. 자, 썼어요. 우리 형님들이 건축물만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수학 공식처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 만들어 봐서 다 직접적으로 써먹어 봐서 그래서 완벽 무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주요, 상업, 문의수. 자, 읽어봐요. 무슨 상업? 주요, 상업, 문의수. 지목이 뭐다? 대.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써줄 필요 없이 애우려고 애를 써봐. 자꾸. 자, 주가 뭐냐면 주거용이야. 뭐라고? 주거용. 요가 뭐냐? 요식업. 요식업이 식당. 자, 여기 상이 뭐예요? 상업용. 업이 뭐예요? 업무용. 자, 문화용이야. 이거는 문화용. 여기 어이가 뭘까요? 어려용이야. 어려용. 그럼 고려대학교 부석병원은 뭐예요? 대가 되는 거야. 어려운 건축물은 지목이 뭐다? 대. 자, 여인들이 몰물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몰물 가는 걸 여인숙이라고 그러죠. 여인숙. 자, 그러면 자, MT 가자 그럼 뭐 가는 거예요? 모텔 가자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모텔이 뭐 MT가 뭔데요? 술 먹고 모조리 토하는 게 MT야. 그렇죠? 모텔. 그러면 여기 바로 숙박용이야. 숙박용 건축물은 지목이 뭐다? 대다. 자, 읽어봐요. 이제 주거용. 애우려고 애를 써보라고. 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어려용, 숙박용 건축물은 대야. 근데 요 어려용 건축물 중에 A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공장안 어려시설. 이거는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공장안 어려시설은 어려용 건축물이지만 이거는 대가 아니라 이거는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공장안 어려시설. 이걸 제한 나머지 어려운 건축물은 전부 뭐로 간다? 공장 아니죠. 대로 갑니다. 자, 그럼 자기가 이제 써먹으면 돼요. 써먹으면. 일단은 건축물이 나오면 7개로 해당하는 거예요. 7개 해당하는 걸 포섭시켜보라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2단계로 가. 무슨 건축물? 고양 건축물. 고양 건축물은 뭐로 간다? 각각 뭐 주차장이 있어 없어? 없어. 주차장 건축물은 주차장이 돼. 공장용 건축물은 공장용지가 돼요. 학교용 건축물은 학교용지가 되는 거야. 철도용 건축물이면 철도용지가 돼.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역 역사. 서울역 역사 건물이 있어요. 주요 상업 운의숙. 톡하지 않네. 서울역 역사는 철도용 건축물이네. 그래서 무슨 용지? 철도용지가 돼. 그래서 서울역 역사의 지목은 대다. 틀립니다. 서울역 역사의 지목은 뭐다? 철도용지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어린이 놀이터. 읽어봐요. 주요 상업 문의숙. 속하지 않네요. 그럼 고유한 건축물인지를 볼까요? 어린이 놀이터는 관광용이야. 관광용 건축물이야. 그래서 유원지가 된다는 거야. 무슨지? 유원지. 자, 여기 봐봐요. 자, 경마장 가면 말 타요, 안 타요? 타. 우리 형님 1번마 달려갔습니다. 형님 겁 쓰러졌습니다. 경마장은 관광용이네. 그럼 관광용 건축물은 뭐다? 유원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성마장. 그러면 주요 사항은 문의석 속하지 않네요. 성마장은 채용용 건축물이래. 그러면 성마장은 뭐가 된다? 채용용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이게 형님들이 지목이 건축물이 약해서 제가 수학을 공식처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봐요. 그러면 요거 딱 들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이제 건축물 나와봐라. 나와봐라. 자, 그러면 점포는 상업용이죠. 그럼 지목이 되네. 그러면 가천에 있는 정부청사. 정부청사는 읽어볼까요? 주요상 업무용이네. 그럼 지목은 뭐다? 되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으면 뭐예요? 잡정지가 돼. 봐봐요. 잘 들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석유시설.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기름을 보내는 거죠. 주요 상업 문화에 속하지 않네요. 석유시설은 기름을 보내니까 독립된 주요 건축물은 아니네. 그러니까 결론은 잡정지가 되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거기에다 딱 공식처럼 딱 적어놓으라고 강의 노트에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무슨 시설이 있어요? 성수시설. 숫자는 무슨 숫자? 물숫자. 성자는 오늘 성자네. 그러면 성수시설은 읽어봐요. 주요 상업 문의숙 속하지 않죠. 물을 보내서요. 물을 보냈다면 수도용 건축물이네. 그러니까 성수시설은 뭐다? 수도용지가 되는 거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송윤지 성수시설인지 그런 것도 잘 기억을 좀 더듬어 놔야 되겠죠. 근데 시험 가면 송유냐, 송수냐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시장? 야외시장. 도매시장.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야외시장 읽어봐요. 주요 상업 문의숙 속하지 않네. 그렇다고 고유한 건축물도 속하지 않네. 야외시장은 뭐다? 잡정지. 무슨 시장이에요? 도매시장. 읽어봐요. 주요 상이네. 상. 그래서 도매시장은 뭐다? 건축물이 되죠. 지목이 뭐다? 되다. 그러니까 요거 딱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나중에 지목을 공부할 때 요거를 지금부터 요거 딱 해서. 자, 그래서 제 형님들이 자꾸 지목을 틀려서 제가 수학 공식, 제가 원래 수학 선생이었어요. 수학 선생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수학은 거짓 천재 소리 들었어요. 근데 영어는 빠가라고 그럴 때 빠가, 치킨 키친. 그래서 영어 치킨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민법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공식처럼 만들어 놔서 강의를 한 거다. 자, 그러면 오늘 단축키 네 번째 나오네요. 네 번째. 아까 뭐예요? 읽어봐요. 지행축, 목도장, 장차, 전언. 1단계 여기 건축물 관련돼서 주요 상업 문의숙.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기억해두고. 지목은 몇 개다? 몇 개다? 20몇 개? 8개. 출발 어디부터? 전부터 마지막 잡정지까지. 그렇죠. 잡정지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 봐봐요. 지목은 영도 지목. 지목의 설정 원칙은 기본서에서 약간 추가를 해줄 거고. 지목의 표기는 읽어봐요. 목도장,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원칙은 두문자, A조건은 자문자, 자문자는 장, 자, 전, 언. 오케이. 지목의 구문은 몇 개? 28개. 특히 자, 지금부터 대에 대해서 이걸 좀 너무 늦더라고요. 문제풀이 할 때 하니까 너무 늦죠. 7, 8월 달에 하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기본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미리 한결 수 있도록 미리 요번 달에는 미리 한번 적어 놓아보자 해서 의미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건축물이 나왔다. 1단계. 지어상은 의수. 근데 의에서 예의가 하나가 있다. 공장한 어려시설은 무슨 명지? 공장명지. 그러니까 7개를 포섭해보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각각의 고유한 건축물인지를 따져보고 속하지 않으면 잡정지로 가요. 그래서 제가요 수업 들어갔을 때 이제 나중에 자 고유한 건축물은 따로 다 불러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일 에피소드가 뭐예요? 유원지 옆에다 요걸 써놓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관광용이라고 썼더니 전부 뭐다 불러줬더니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많아요. 관광용. 그 이후에는 그래서 써줍니다. 이거에서. 그러니까 발음이 뭘로 들렸어요? 관광용 건축물. 관광용으로 들렸죠. 그러면 누가 오해를 하셔요. 이런 거라서 나름대로.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자식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뭐야? 칼이 무서워요. 어제 뭐 부부싸움 하는데 부인이 남편이 뭐예요? 자, 집에 들어와 부인을 패니까 11살짜리가 아빠 칼로 푹 찔러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못난 자나 잘나는 아버지가 못난 자나 잘난 자나 자식이죠. 그러면 칼로 찌를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몸으로 때워야 될 거 아니야. 가론에서 어떻게 칼로 찌를 생각을 할까. 근데 몰라요. 그 집안이 아직 안 들어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심했으면 또 칼로 찔렀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까먹었죠? 1단계 주요 상업 운허이수.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건축물. 여기는 뭐다? 잡정지. 오케이. 자, 6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가 나와. 경계. 자, 경계는 좀 지목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래도 얘는 늘 출제는 돼. 근데 이제 별표가 3개짜리예요. 별표가 3개짜리. 경계에 대해서. 자, 경계는 누가 정해져요? 경계는 국가가 정해지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경계가 등록되면 요런적 혈액이 발생해놔. 적어놔요. 자,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요런적 혈액이 발생한다. 무슨적 혈액이 나타나요? 보정적 혈액. 이 보정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이 보정이라는 의미가 15회 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옆에다 가지를 3개를 펼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도상경계, 승인경계, 보증경계. 이게 뭐예요? 국가가 승인해주고 국가가 보증해준다. 15회 때 출제될 거예요. 15회 때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경계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필지간에 국가가 뭐 해주는 거? 승인. 보증 이런 의미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보상경계는 여러 각도에서 좀 써먹어 달라고. 자, 경계 동그라미 잖아요. 경계에다 도자에다 동그라미 잖아요. 도는 무슨 도자예요? 그림 도자죠. 우리 그림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죠.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면에만. 그래서 경계는 딴 데 등록되지 않아요. 도면에만 등록돼요. 무슨 경계? 도상경계, 그렇죠, 경계를. 여기에서 읽어봐요. 여기 이제 여기에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 또 필기를 하나 해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핵심은 좌표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거는 여기에다 살을 붙여요. 무슨 경계다? 좌표 경계야. 우리 도면에는 도상경계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경계다? 좌표 경계. 항상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경계라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필지별 줄쳐라요. 형광펜 딱 쳐놓고 필지별. 아마 OX는 지행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건 X입니다. 무슨 별? 필지별. 경계점과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선. 자, 바로 이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 결정 기준.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야. 작년에 출제가 안 되고 올해 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경계 결정 기준이에요. 이거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조문에 그렇게 규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난달에도 였고 이번 달에도 숙지를 해야죠. 자, 거기 봐봐요. 넘나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줄쳐놔. 없는 동그라미 중앙. 자, 여기 봐봐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 동그라미. 이때는 하단부를 경계로 합니다. 하단부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절조된 부분은 뭐예요? 이때 상단부를 경계로 해. 그래서 절 동그라미. 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 동그라미. 절상이라고 해야 돼요. 요거하고 나중에 헷갈려.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하단부인가? 하단부인가 이게. 그러면 요것만 외우면 돼요. 절상. 그러면 요거는 하단부로 간다는 거야. 여기는 뭐예요? 중앙. 여기는 하단부. 여기는 상단부. 그래서 절상이라고.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바다예요. 바닷물이 싹 빠져요. 그럼 썰물이죠. 아, 찼다. 여기를 경계로 해. 그게 뭐라고 해요? 최대, 만조이. 최대 동그라미. 해면은 최대. 바다는 만조라고 그래요. 최대. 평균이 아니에요. 16회 때는 평균으로 얹혀서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호수는 우리가 이제 봄철에는 이제 바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꽉 차죠. 꽉 차죠. 여기를 경계로 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최대 만수이라고 그래. 무슨 수위?
최대 만수이. 그래서 최대 만수이. 그러면 16회 요 최대 최대를 평균으로 장난을 적어요. 자, 19회 때는 뭘로 출제되느냐? 읽어봐요. 여기 제방이야, 제방. 제방 줄잖아요. 제방은 요 안쪽이야.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선 줄잖아요. 뭐라고? 바깥쪽 어깨선. 자,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이제. 여기는 뭐예요? 중앙. 여기는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요거 19회 때, 요거 16회 때 각각 지문으로 출제되다가 25회 때 요거 출제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박스 문제. 그래서 다음 중 경계 결정 기준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거 그래가지고 출제가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조문에 그렇게 규정해놨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와서 왜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입니까? 묻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뭐요? 조문한테 물어보라고 그런다. 조문한테.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바깥쪽 어깨선. 다음 중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4번 지문에 제방은 안쪽 어깨 부분을 경계 결정한다. 어때? X. 뭐요? 바깥쪽 어깨선이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거기, 5번 밑에 참고 표시가 있고, 참고 표시 밑에 여백이 많아요. 다음 달에 강의 노트에 몇 개 쓸 게 많아요. 이번 달에는 그 밑에다 크게 써놔요. 두 가지 측면을 써놔요. 뭐라고 써놨느냐? 자, 참고 표시에서 두 가지를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놓고, 자, 크게 써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요? 읽어봐요. 없는, 있는, 그죠. 썼어요? 예, 읽어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읽어요. 써요. 뭐라고 써놨죠? 더상경계. 그죠.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경계에 따른다? 더상경계. 자, 연결됐나 봅시다. 뭐예요?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조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어. 그래서 읽어요.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실제 경계. 실제 경계는 민법상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상인관계랑 연결되거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야. 근데 자, 썼어요?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외우고 갑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다? 더상경계. 있으면 실제 경계. 읽어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바깥쪽 어깨선. 근데 그거 위로 올라가 봐요. 바로 저건데 참고 표시가 하나 더 있어요. 몇 번이에요? 읽어봐요. 1, 2, 3에도 불구하고 저기 줄잖아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소리야. 그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경계.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경계. 그 밑에다가 실제경계라고 써놔요. 실제경계. 실제경계.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거나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의해서 경계를 결정해야 된다. 그게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야. 근데 적용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만 적용이 있다는 거야. 1, 2, 3. 요거만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믹싱을 해봅니다. 잘 들어봐요. 이제 잘 들어봐요.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그게 무슨 경계? 실제 경계야. 거기 이제 세 가지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적용이 있다? 1, 2, 3에만. 그럼 하나만 더 합니다. 자,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야? 실제 경계.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정한다. 자, 이제 여기 봐요. 이걸 응용해 볼게요.
제 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그거는 적용이 없다. 뭐만 적용되어 있다? 1, 2, 3. 올해 거기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지금 되게 아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기본이 들려면 요거부터 외워두고 가야 돼. 읽어봐요.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주의, 바깥쪽 어깨선. 그럼 이걸 내려면 뭐가 붙어야 되느냐? 올해 문제처럼 다음 중 경계 결정 기준을 설명한 것 중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단서를 달아줘야 돼. 뭐라고 달을까요? 소유권이 다른 경우는 제한다. 그래야 답이 복수 정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단서가 빠지면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단서가 붙어요. 소유권이 다른 경우는 제한다. 그래서 붙는다고. 다음 중 경계 결정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단어 열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한다라고 돼 있다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서가 붙는다고. 여기 봐요. 이제 외워줘야 돼. 특별한 사정이 없다. 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실질 경계. 그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실제 경계에 따라서. 적용은 읽어봐요. 1, 2, 3. 요것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 그게 지문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못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요 지문 자체가 나올 때는 되게 길어요. 되게 길게 나옵니다. 판례거든. 봐봐요. 몇 줄이 막 나와. 막 나오다가 4줄이 나와요. 판례를 막 삶아가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마무리, 실제 경계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뭐다? 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 그렇게 딱 마무리죠. 하나가 더 있어. 2개가 더 있는데 그 2개는 하나는 이미 출제돼 버렸어, 작년에. 그거는 예상을 했던 거고 하나가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외우면 되고요. 일단 급선무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외워보자고. 다시 한번 외워갑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실제 경계. 그러면 요거는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주의, 바깥쪽 어깨선. 오케이? 거기까지만 잘라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로 가봐요. 선생님 오늘 어디까지가 목표입니까? 오늘이 면접까지가 목표였어요. 자, 테마 7에 면접 별표 5개. 면접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면접은. 많이 출제되면 직간접으로 직접 하나, 간접 하나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테마 7번은 별표 5개를 해놨네요. 그러면 면접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래요. 면접도 일단 이렇게 써놔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보정적 효력. 면접도 국가가 정해주거든.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보정해준다 해서 보정적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지적공부에 면적이 등록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 읽어봐요. 보정적 효력.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찍어요. 자, 면장이라고 써놔요. 오늘 단축키 또 하나 나왔네. 면장이라는 것은 면적의 면자 따고 우리 지적공부에 장자로 끝난 게 있어. 뭘까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거기만 등록됩니다. 알아야 면장한다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선생님 알아야 면장하는 겁니까? 좀 그러지 마. 몰라도 면장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 잘 들어봐요. 다음 중 면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잘 들어봐요. 1번 지문에 이런 지문이 하나 탑재했네. 토지 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면적이 등록된다. 어때? X. 장은 우리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면장. 요거 하나 숙제해 놓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면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일단 목차를 잡아요. 이건 쓸 필요 없이. 자, 면적하면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면적이란 무엇이라 하며. 자, 면적 측정은 어떤 대상들이 있느냐. 면적 측정의 대상. 그럼 역으로 이용하면 뭐예요? 읽어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처리? 단수 처리, 끝수 처리.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작년에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요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 거기 봐봐요.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별표 3개. 이거는 특별히 관리해야 돼. 그리고 가로 3번에 면적의 등록 단위 무슨 처리가 나오죠? 단수 처리. 단수 처리 줄쳐놔요. 단수 처리 줄쳐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무슨 처리? 끝수 처리. 끝수 처리라고 그래. 끝수.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듣고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면적의 개념부터 잡시다. 처음 온 사람을. 자, 면적이란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면적이란 뭐라고 써놨어요? 수평 면상의 넓이 줄 쳐놓으세요. 수평 면상의 넓이. 자, 첫 줄 수평 면상의 넓이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고 뭐예요? 평면 지적. 가로 열고 2차원 지적이라고 써놔요.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다. 그래서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설명을 들어요. 이제 설명을 듣고 줄만 쳐놓으면 돼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럼 봐봐요. 경계 변동이 없으면 청량할 필요가 없거든. 자, 주소 불러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대흥동이 합정동으로 바뀌어서 행정구역이 변경됐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바로 청량하지 않는다. 자, 쓸 필요 없어요. 자, 불안하면 안 돼요. 자, 369가 뭐예요? 집안. 370으로 집안 변경 가져와서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대가 주차장으로 변경을 가져와서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과 지번 변경과 지목 변경은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면적의 변동 없이 한 필지가 이치만 정정이 돼서 무슨 정정? 이치 정정. 그러면 이치 정정은 굳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치 정정은 청량할 필요가 없죠. 한 필지가 그냥 이치만 옮겨온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몇 필지.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변.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뭐예요? 현황 파악했죠. 이게 지적 현황 청량이야. 자,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과거. 읽어봐요. 현재. 미래. 그렇죠? 과거에 저희 집사람이 뭐예요? 이제 선보러 나갔는데 며칠 이제 여러 번 좀 만나니까 저보고 물어봐요. 옛날에 남자친구 없었습니까?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여자친구 없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제가 고자냐 그랬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과가 없다고 그런다면 성격 파탄자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파탄자. 이 나이에 34살 먹고 애인 하나 없었냐고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려면 뭐예요? 과거는 묻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현재. 영어로 뭐예요? 현재. 영어가 뭐예요? 현재가 프레젠트야.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뭐다? 현재야. 현재가 프레젠트라서 뭐의 의미로 선물이 돼. 여기 지금 현재에 눈 떴고 수업 듣는 것만 해도 당신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재란 영어로 프레젠트며 한편으로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눈 떠 있는 것만 해도 주어진 거예요. 설명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요. 현재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프레젠트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면서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선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이 선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자, 과거는 물어요? 묻지 말아요? 묻지 말아요. 읽어봐요. 과거에 청량을 해놨어. 자, 봐봐요. 과거에 청량을 했는데 경계가 달았어. 읽어봐요. 경계, 복원, 청량이야.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거야. 그럼 사실상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근데 봐봐요. 제가 요렇게 요렇게 현황을 파악했어요. 현황 파악했으면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기 뒤에 주무시고 있어요.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깨워야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현황 청량이 면적 적정이 수반되면 A적으로 A적인 측면이야. 그때는 단서가 붙어요. 뭐가 수반된다? 면적 적정이 수반된 경우는 A적 측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읽어야죠. 같이 읽어보자요. 첫 번째 뭐 있어요? 합병. 자, 이거 줄쳐가면서 마무리하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지목 변경. 25일 때 출제될 거예요. 읽어봐요. 지방 변경. 읽어봐요. 행정구역 면칭 변경. 무슨 정령? 이치 정정. 읽어봐요.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그거는 두 개.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흥강편을 쳐놔요. 두 개는. 자,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따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읽어봐요. 숙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럼 무슨 검사예요? 시험사죠.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줬는데 숙제 검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했어, 안 했어? 그러면 검사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위에다가 현관편 위에다 써요.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네요. 다음 중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뭐요?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건 대표적으로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25회 때 출제됐으니까 올해 몇 회예요? 27회. 간접적으로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거기 위에 여백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백 있죠? 자, 하나만 더 적어보라고. 자, 가봅니다. 읽어봐요. 요렇게 하나 써놔요. 17회 때 2.5점짜리예요. 자, 척간법을 요렇게 써놔요. 미터법이라고 써놔.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측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봐봐요. 척간법을 한 평인데 한 평은 얼마죠? 3.3이죠. 100평 계산해봐요. 330. 그럼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측량하여야 한다. 어때? X. 환산할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17회 때 2.5점짜리고. 만약입니다. 여기 만약에 뭐예요? 여기 위에다 한산 동그라미 쳐놓고 잘못 환산이라고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잘못 환산했다. 누가 잘못 환산했느냐?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자, 지적 소관청이 잘못 환산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잘못 환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지적 소관청이 뭘까요? 의미가? 또 까먹었다. 읽어봐요. 직권이네.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잘못 환산한 경우는 얘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정정사유다? 직권 정정사유가 되네. 자, 직권 정정사유 하나 외웠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이때는 측량하지 않으며 자, 잘못 환산한 경우는 무슨 정정사유가 된다? 직권 정정사유가 돼. 그럼 직권 정정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요거는 항상 올려다니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놔요. 그래서 통지라는 단어로 올려다닌다. 뭐라고? 통지.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관계 구조 시스템을 잘 잡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가로 2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가로 2번 다시 읽어봐요. 면적 적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봐봐요. 숙지. 암기라고 한 거네.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생각을 하면 외워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가로 2번 자주 출제됩니다. 근데 봐봐요. 이런 걸 써먹어야 돼. 자, 봐봐요.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우리 지문으로 출제된 거 잘 봐봐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해서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 지목 변경. 25회 때 2.5점짜리.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숙지해 두라고. 자,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다 정리해 줬어요. 근데 가로 3번에 뭐가 있죠? 면적 등록 단위. 무슨 처리? 단수 처리. 무슨 처리? 끝수 처리라고 써놨죠. 냄새 좀 맡자고. 오늘은 이거는 냄새만 좀 맡자. 냄새만 좀 맡아 놓자고요. 그러면 냄새를 맡으려면 맨 밑으로 가요. 맨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에다 좀 써야 돼. 우리가 먹을 거 한번. 자, 지난번에 복습하면서 좀 큼직하게 좀 쓰고 깔끔하게 써요. 깔끔하게 써. 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널널하게 저는 널찍널찍하게 써요. 자,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거. 자, 여기 와서 써먹으려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써봐요. 써서요, 밑에다가. 자, 지난번에 외웠죠. 뭐 안 보고도 쓸 줄 알아야 돼, 이제요. 자, 이제 법정 출책 7가지는 자유자재로 구사돼야 되니까. 자, 600분의 1이죠. 분모 2배, 1200분의 1, 분모 2배, 2400분의 1, 분모 2배, 1000분의 1. 자, 건너뛰고, 분모 2배, 3000분의 1. 제가 단서를 왜 묻혀요? 2배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따져서. 그거 단서를 뺐더니 선생님, 여기에다 2배 하면요. 자, 300분의 1입니다. 와서 따져서. 그래서 이제 단서를 좀 붙여주는 거예요. 분모 2배. 분모죠? 분모 2배. 1200분의 1. 분모 2배. 2400분의 1. 분모 2배. 500분의 1. 분모 2배. 아, 이거는 3000분의 1이 아니라 건너뛰어야 되겠죠. 건너뛰어서 3000분의 1. 분모 2배.
6천분의 1. 이게 지난주에 법정 축적에 온 겁니다. 자, 이제 잘라요. 잘라놓으라고 그래. 이렇게 잘라놓으라. 자,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요거는 대축적이에요, 소축적이에요?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 요거는 100단위, 1000단위. 100단위. 요거는 1000단위. 그러면 요 사이에다 써놔요. 대축적은 소수 0.1이라도 0.1.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춰라. 이게 끝수 처리, 단수 처리가 되는 거야. 요거는 0.1이라도 매일 정수까지 나타나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끝수를 요거는 뭘로 하라는 거야? 정수. 요거는 끝수를 소수 몇째 자리? 첫째 자리. 그러니까 100단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1000단위 축적, 대소축적은 뭐다? 정수로 해서 끝수를 맞춰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읽어봐요. 어디에만? 면장. 어디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자,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설명. 이해돼야 돼. 이제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얼마 안 걸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요. 자, 봐봐요. 만약에 1000단위 100단위 축적이라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학창시절로 가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87.74다. 평균을 맞춰서.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춰봐요. 얼마죠? 87.7. 그렇죠. 4는 버려야 되겠죠. 여기 봐요. 87.75다. 얼마요? 87.8. 87.77도 얼마죠? 87.8. 무슨 오입했어요? 44오입.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는 거죠. 이게 무슨 오입? 44오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자, 면적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평균이 아니라 면적이라고 생각해봐요. 학창실로 갑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춰봐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 평균 정산해보면 읽어봐요. 123.4. 이거는 123.9. 아니, 좀 미쳤어요. 5가 되네요. 더해봐요. 246.9. 더해봐요. 246.8. 어디가 커요? 9가 커져. 얼마나 커요? 0.1이 크네. 그러면 봐봐요. 두 필지만 해도 오차가 0.1이 나타나. 그러면 전국토로 한다면 천문학적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 돼. 그래서 무슨 오입을 포기한다? 44오입을 포기하고 54오입법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어요. 5로 끝났어요. 홀수에 짝수예요. 홀수는 에러 안 에러? 에러 붙여줘. 그러면 123.4. 자, 5로 끝났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앞에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는 버려라. 그래서 뭐예요? 123.4. 더 해봐요. 246.8이 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두 필지만 해도 같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두 필지만 해도 만약에 44오입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뭐다 큰 목차 범위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44오입을 포기하고 무슨 오입을 도입한다? 54오입. 그래서 그 밑에 맨 위에 다시 올라가 봐요. 자, 가로 3번의 면적의 등록 단위 및 단수 처리.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 54오입법. 54오입법 줄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오입을 포기하고 무슨 오입을 도입한다? 54오입법을 도입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죠. 자, 근데 5로 끝날 때만 조심하면 돼. 요거는 5로 끝날 때만 5로 끝날 때 딱 둘째 자리가 5로 끝날 때만 맨날 헷갈려. 5로 끝날 때만 여기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에러 안 에러? 붙여주라는 거야. 붙여주는 거. 홀수는 붙여주고 올려주고 여기 짝수의 홀수야. 짝수는 붙여주면 삼각관계가 되니까 떼어버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렇게 형님이 이렇게 오라고 그랬더니 형님이 그래요. 홀수는 에러니까 붙여주고 짝수는 짝수는 짝이 있으니까 떼어버려라. 그랬더니 형님 뭐라는 다다익선이니까 붙여주고 떼어버리고 홀수는 영원히 에러고 짝수는 다다익선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홀수는 에러와 붙여주라고. 붙여주라는 것은 올려주라는 거야.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떼어버리면 돼. 근데 봐봐요. 자, 둘째 자리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 지금 5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5를 초과했잖아. 이때는 홀수 짝수 볼 거 없어. 무조건 올려주면 돼. 그럼 얼마다? 123.5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둘째 자리가 5로 끝날 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전사 122.5. 그러면 정수로 나타내라고 그랬죠. 뭘로 끝났어요?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얼마일까?
버리라고. 얼마다? 122. 그래서 등록하는 거야. 자, 123.5다. 그러면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야, 홀수야? 홀수는 얼마? 124로 등록하게 돼. 근데 여기 봐봐요. 123. 자, 그러면 124.5일이다. 5로 끝나서 5를 초과해서. 5가 있어. 이때는 홀수 짝수 볼 거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다? 125라는 거야. 이게 많이 헷갈려요. 이 측면에서 헷갈려 한다고. 이 측면에서. 그럼 오늘은 뭐만 맡았어? 냄새만 맡아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이런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오차 범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엄청나게 나기 전에. 그러니까 4,4,5입을 포기하고 무슨 5입을 도입한다? 5,4,5입. 그럼 이것만 해보자고요. 그럼 백단위 축적은 소수는 몇째짜리? 첫째짜리. 단수짜리 끝수를 맞추라는 거고. 자, 천단위 축적은 어디로? 정수로 나타나는 거야. 저 정수로 맞춰서 끝수를 맞추라는 거다. 5,4,5입. 5로 끝났을 때 앞에 짝수만 버리고 홀수만 올려주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무슨 5입이야? 5,4,5입. 그래서 5,4,5입이야. 5,5야. 5로 끝났을 때 5에서 앞에 짝수만 죽이고 죽일 사자가 되거든. 그럼 5로 끝났을 때 앞에 홀수만 뭐다? 올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짝사 홀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좀 잡아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냄새만 좀 맡아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해 하나도 다음 달에 완전히 이거는 이제 포섭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뭐만 좀 외워둬요? 5,4,5입이 뭐고, 왜 이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조정 축적은 몇 가지다? 7가지. 읽어봐요. 500분의 1, 600분의 1, 2배, 1200분의 1, 2배, 자, 2배, 1000분의 1 건너뛰고 3000분의 1, 6000분의 1.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백단위는 소수 첫째짜리. 천단위는 정수로 나타내는 거. 뭐를 맞춰라? 끝수, 단수를 맞춰서 면적을 등록하라. 4,4,5입이 아니라 5,4,5입.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진도는 강의 노트로는 다 끝났어요. 좀 쉬었다가 기본서 또 한번 싹 훑어보고 OX 문제. OX 안 가져온 사람 다 같이 들어오세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